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 있을까?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일 텐데 괜히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이제 무리 아닌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도 아니고 홍보도 아닙니다.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뀝니다. 밖에서 땀 흘리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던 자리는 줄어들고 실내에서 앉아서 안내만 해도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루 3시간 정도 오전에만 잠깐 다녀오면 한 달에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안팎의 급여가 들어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기초연금, 이것도 예전처럼 크게 깎이지 않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갔다 오긴 했는데 이게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책 다녀온 느낌인데 월급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나라가 갑자기 마음이 넉넉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2026년 노인 일자리가 기회라고 불리는지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로 들어갑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길에서 마주치는 5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이 됩니다. 이 규모가 되면 예전처럼 노인 일자리를 보조적 복지 수준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월 20만 원대 야외 일자리 몇 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노인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 역할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 사회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힘을 쓰는 일, 오래 서 있는 일, 날씨 영향을 그대로 받는 일은 줄이고 신뢰와 경험이 필요한 자리를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 문제입니다. 이건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발생한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야외 근무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름에는 폭염으로 쓰러지고 겨울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사소한 찰과상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던 일이 어르신들에게는 회복이 어려운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자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밖에서 일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그 결과가 바로 실내 중심, 안내 중심, 보조 중심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나오는 공간에서 앉아서 사람을 돕는 구조로 노인 일자리의 기본 틀이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르신 여러분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다시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요즘 은행이나 병원,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무인 기계가 얼마나 많은지 느끼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화면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빠르게 설명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일까요? 아니면 천천히 눈을 맞추고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일까요? 답은 이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경험 많고 말투가 부드러운 시니어가 훨씬 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친절함, 인내심, 설명 능력,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노동 가치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신뢰, 속도가 아니라 경험이 기준이 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2026년은 노인 일자리의 전환점이 됩니다.
잠깐 좋아지는 해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쉬운 게 아니라 다르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다음으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월급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를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2배, 3배까지 차이 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가 왜 완전히 달라지는지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월급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같은 노인 일자리인데도 어떤 분은 한 달에 20만 원대에 머무르고 어떤 분은 100만 원 가까이 받는지 이유가 보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급 차이가 2배, 3배 이상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노인 일자리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이고 어르신들께서 가장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네 환경 정비, 급식 보조, 공공시설 주변 정리 같은 사회봉사 성격이 강한 일자리입니다. 이 유형의 월급은 여전히 월 20만 원대 후반 수준입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익형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리들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공익형이라고 하면 밖에서 빗자루 들고 서 있거나 햇볕 아래에서 오래 움직여야 하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공익형 안에서도 실내에서 하는 실내 중심 보조 업무가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조를 보겠습니다. 밖에서 뛰어다니는 일이 아닙니다. 교실 안에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책장을 맞추고 식사 시간에 아이들 자리를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몸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월급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일의 강도는 확연히 낮아집니다. 또 하나 늘어나는 자리가 국민체육센터나 공공시설 보조입니다. 이미 청소는 외주 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휴지통 정리나 수건 정리 같은 가벼운 역할만 담당합니다. 즉 공익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든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 바로 2026년 노인 일자리의 핵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쉬어도 월급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서관, 병원, 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곳에서 안내와 보조 역할을 맡는 구조입니다. 근무 시간은 한 달 기준으로 약 60시간, 하루로 계산하면 3시간 남짓입니다.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점심 전에 돌아오는 일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가 일 때문에 묶이지 않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유형은 월 7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자리와 지역에 따라 10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회 서비스형을 보겠습니다. 책이 무거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업무는 전혀 다릅니다. 반납된 책을 분류대 위에 올려두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안내해드리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정리와 운반은 직원이 함께하거나 다른 인력이 맡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질서를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 안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밀거나 복잡한 접수를 대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료관은 저쪽입니다. 접수는 이쪽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방향 안내가 주 업무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실내에서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형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편한데 월급이 이전 일자리보다 2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팀을 만들어 카페를 운영하거나 반찬을 만들거나 수공 예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월급은 없지만 성과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시는 분들께 잘 맞는 형태입니다. 다만 모든 분께 편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민간 취업형 일자리입니다. 일반 회사나 기관에 들어가 사무보조나 관리 보조 역할을 맡습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월급은 80만 원대 후반에서 130만 원 수준까지 형성됩니다. 문서 스캔, 우편물 정리, 출입 안내 같은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을 놓고 보면 2026년에 가장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단연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몸이 편하고 월급이 크고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인데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이렇게 벌면 정말 연금은 괜찮은 건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근로소득 구조가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연금 깎인다는 말이 이제는 맞지 않는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를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이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걱정 때문에 몸은 괜찮고 시간도 되는데 좋은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들으시면 이 생각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걱정이 거의 의미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하면 연금 반토막 난다. 괜히 했다가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2026년부터 크게 바뀝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니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번 돈을 전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아예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 전부가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공제로 빠지고 남은 일부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아주 미세하게만 조정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계산해 보면 사회 서비스형으로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아도 기초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이미 적지 않습니다. 상담 오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받아보니까 거의 안 줄었어요. 이 정도면 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손해를 안 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두 줄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연금대로 들어오고 노인 일자리 월급은 월급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소득은 이전보다 훨씬 커집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 이게 바로 2026년 노인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이 한번 깎이면 다시 안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조정은 일자리 활동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다시 원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즉, 지금 일한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시면 괜히 겁부터 먹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연금 깎인다더라. 이 말만 믿고 가만히 계신 분과 구조를 이해하고 몸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한 분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과 월급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건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월급 하나가 더 생긴 느낌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구조라면 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어떤 분은 합격하고 어떤 분은 떨어질까요? 2026년 노인 일자리가 왜 신청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합격률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라면 왜 다들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공무원도 조용히 넘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월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근무시간 구조입니다. 이제 하루 8시간 하루 종일 묶여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표준 근무시간이 오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점심 전에 집에 돌아오는 방식이 기본 틀이 됩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몸이 편한 것도 이유지만 생활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 때문에 하루를 전부 비워두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도 다녀올 수 있고 장도 볼 수 있고 오후에는 쉬거나 손주를 보거나 본인 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생활을 침범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근무 환경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실내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병원 이런 곳들이 중심이 됩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잘 나오는 공간에서 앉아서 안내하고 서류를 도와주고 길을 설명하는 역할이 늘어납니다. 예전처럼 바람 맞고 햇볕 아래 서 있고 추위와 더위를 그대로 견디는 구조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은 야외 근무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끊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공식 근로자로서의 지위입니다. 2026년부터 사회서비스형과 민간 취업형에 들어가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도와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인정받는 근로자입니다. 이 점은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 안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 난다.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일과 생활의 균형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쉽니다. 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생활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불규칙하게 불려나가거나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예산 확대와 함께 한 번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국가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2026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선택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좋아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점입니다. 실내형, 안내형, 사회 서비스형 자리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몸이 편하고 월급이 높고 연금에도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분은 합격하고 어떤 분은 떨어집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신청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전화하는 방법, 신청서에 어떻게 쓰는지, 합격률을 크게 높이는 실전 요령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들으시면 2026년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좋은 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조건은 다 맞았는데 떨어졌어요. 왜 저는 공익형으로 배정됐을까요?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조금만 달리 했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대로만 하셔도 합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하셔야 할 일은 미리 전화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으로 한번 전화를 하십시오. 2026년 실내형 일자리가 어떤 분야로 나오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담당자는 그 시점부터 예비 명단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이 한 번이라도 기억되면 배정 단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괜히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서 실내형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서에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1순위를 하나만 쓰지 마십시오. 1순위는 반드시 사회 서비스형으로 적으시고 2순위와 3순위까지 모두 채우셔야 합니다. 복수로 적으면 담당자가 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실제로 한 곳만 적은 경우보다 세 곳을 적은 경우가 합격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나는 이 자리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순간 스스로 기회를 줄이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무 시간과 지역을 넓게 쓰는 것입니다. 오전만 가능하다고 딱 잘라 적지 마십시오. 오전과 오후 모두 가능이라고 쓰면 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근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바로 앞 한 곳만 쓰기보다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두세 군데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은 분을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상태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 불편하다, 허리가 좋지 않다, 오래 서 있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괜히 불리할까봐 괜찮다고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담당자는
그 정보를 보고 실내형, 안내형 자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정직하게 쓰는 것이 합격에 더 유리합니다. 만약 처음에 공익형으로 배정되더라도 그게 실패는 아닙니다.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 경력이 쌓입니다. 이 경력은 다음 해 사회 서비스형 지원 시 가산점으로 작용합니다. 즉, 노인 일자리는 한 번에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만들어 줍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오전 3시간 정도만 다녀와도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고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나이에 할 일이 남아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막상 시작해보면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체력이 아니라 친절과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말투와 배려가 그대로 월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12달 초에 상담 전화, 12달 중순 신청, 사회 서비스형 1순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2026년은 완전히 다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월급, 새로운 일상, 그리고 다시 생기는 자신감. 이 변화는 지금 준비하는 분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